그래서 그래도 안 내키는데, 그래도 자신은 없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나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재 황혼 육아의 갈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식들 고생해서 다 키워놓고 열심히 등골이 빠지도록 돈 벌어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도 그 아이들의 아이까지 떠맡는, 이제 정말 허리 좀 필만 하니까 또다시 이제 육아에 투입되는 제 세대죠. 우리 이제 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50대부터 60대까지, 또 때로는 70대 노부모가 자녀들을 맡기도 손주들 맡기도 하는데요. 자녀와 부모의 동상이몽 왜 생길까? 물론 그러죠. 지 새끼 지가 키우는데 뭘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바라냐 하는데, 부모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니까요.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럴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다는 얘기기도 하지요. 얘기기도 하고, 이런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야만 그나마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비례해서 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또 사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쪽에 복지는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너무 싫어도 자식이 부탁하는 거 거절할 수 없는 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사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황혼 육아를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자녀의 부모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가 믿을 수 있어서 편하게 맡기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보육시설이나 개인 육아죠. 개인 양육,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겼을 때의 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속상하긴 하지만 부모님께는 좀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선택했다는 대답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 비용이라고 했다는 건 조금 괘씸하긴 했어요. 왜냐면 보육센터에 맡겼을 때나 개인 보육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을 경우 추가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내가 마음 편하게 일도 하면서 그 추가 비용도 안 나가니까, 그런 게 일단 최고의 장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보육을 현재 맡기고 있는, 육아를 부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럼 당신들은 앞으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손자녀를 봐줄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맡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맡기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들에게 맡기는 그 이유로 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에게 아이를 맡길 건데, 자기 자식을 맡기고 있는 세대가 나중에 네 아이가 손주를 맡아달라고 하면 맡아줄 거니라고 했더니 95%가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손주를 안 키워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뭐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95%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이게 1번이었거든요. 뭐였냐면요, 자신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손주를 맡는 게 내 자식이 마음이 편할 거라는 것도 나는 편해요. 근데 내 자식이 마음이 편한 것도 알고 싶지 않고, 이건 제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돈을 아껴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봐주면. 내가 그 마음으로 맡기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나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재 황혼 육아의 갈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내 시간을 뺏기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대 때 즐거운 게 있고요, 30대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뭐 사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없을 것 같고 뭐 그 삶이 그 삶일 것 같죠.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50 중반인데요. 50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달라요. 삶을 보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쁨도 달라집니다. 저는 60에도 70에도 그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시간이 뺏기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나는 나이 먹어서도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왜 부모의 시간의 소중함을 모를까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모 잘못입니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습관처럼 얘기하죠. 말버릇처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엄마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처럼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 친구도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데 나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나도 꿈이 있거든요. 부모 세대도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너밖에 없어라고 키운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모의 기쁨은 나예요.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부모가 다른 생활을 즐기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시간이 소중해서 절대 손주를 안 키울 거라고, 절대 안 키울 거라고 95%가 얘기하면서 90% 이상의 부모들이 손주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를 맡기는 건데 뭐 부모님도 기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이라도 황혼 육아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요, 이 어른들도 80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 황혼 육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황혼 육아를 하겠다고 했을 때 키워보라고 할 건지 아니면 반대할 건지를 물어봤을 때 이분들의 95%가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긴 자녀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손주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한 이 이유입니다. 나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 자의적인 육아가 아니라 떠밀리는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육아라는 한 가지 목표를 놓고 너무 이제 다른 마음이어서 결국 이게 갈등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면요, 내가 기쁜 일을 계속 하면서 즐거운 일을 찾습니다. 취미 생활이 됐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넉넉히 집에 있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일거리가 있고, 이거는 그냥 소소한 일거리가 아닙니다. 소중한 일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그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건 결코 행복한 일도 기쁜 일도 아니거든요. 뭔가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일이든 봉사를 하는 일이든 나의 취미생활이 되었든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바쁘면 감히 아이 맡아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거든요.